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면요. 그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에요. 나를 아낀다, 사랑한다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알고 보니 나를 이용하려던 계획이었다며? 전 남친 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호구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그냥 말 실수겠거니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동안 보여줬던 따뜻함, 친절, 배려 모두 돈을 끌어내기 위한 연기였어요. 처음엔 어이도 없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난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법대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작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돈 잘 벌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사업이었고 정말 피, 땀, 눈물 다 쏟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업을 구상했어요.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집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특별한 스펙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취업했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월급. 그런 삶이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엄마가 그러셨어요. 지수야, 다시 공부해서 4년제 졸업장 따는 건 어때?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사업이라는 꿈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 경력이 있는 외삼촌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동안 구상해온 사업 계획을 보여드렸고 삼촌은 한참을 보시더니 계획은 좋은데 돈이 문제네. 돈부터 좀 모아봐. 그 말 듣고 저는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월급 받으면 무조건 3분의 2는 저축. 꾸미는 것도 줄이고 친구들 약속도 줄이고 주말엔 알바까지 뛰면서 사업 자금을 모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몸은 진짜 녹초가 됐는데 그 와중에 희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이름 걸고 내가 만든 브랜드를 세우겠다. 이 목표 하나로 버텼어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처음에는 사무실을 얻는 것보다 판매부터 해보자 싶어서 사업자를 내고 제 방에서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주문 한 개도 안 들어올 때 많았어요. 근데 장바구니에 물건 들어갔다가 결제까지 되는 그 순간, 그 희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엄마는 걱정도 많으셨지만 제가 알바까지 하며 진심인 걸 아시고 결국 지수야 잘해보자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판매량이 점점 늘면서 집은 말 그대로 창고가 되어갔어요. 방은 포장재에, 베란다는 재고로 가득 차고 엄마는 한숨 쉬시면서도 같이 박스 접고 택배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제 첫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도 한 명 채용해서 디자인도 시작했어요. 친환경 소재 제품에 관심을 갖고 나무로 만든 칫솔, 천연 수세미 같은 걸 팔았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닌 시작이었는데 그 제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진짜 잘하고 있구나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거래처 사장님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한번 만나봐. 라고 하셨어요. 저는 연애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한번 만나봤어요.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말도 잘 통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사업하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것 같았죠. 와,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사업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사람은 제가 퇴근이 늦으면 회사 앞으로 와서 기다렸고 야근 중엔 커피를 놓고 가기도 했어요. 어른 누굴까 봐 그냥 놔두고 문자 드렸어요. 그런 정성 하나하나가 고마웠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남자친구 어머니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준비해두시고 소소한 선물도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서로의 집에 인사도 드렸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어요. 결혼 준비는 정말 행복하게 흘러갔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점심을 먹었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들렸다 갈게요. 차키 드릴 테니까 차에 먼저 가 계실래요? 그래 알았다. 천천히 볼일 보고 나와. 이날 아침도 안 먹어서 허기진 상태라 급하게 먹었는데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차에 타자 어머니는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 입구까지 다시 모셔다 드렸고 바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 후 차를 보니 오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흠집이 나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정도라 어디서 흠집이 생겼나 싶어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아쉽게도 누가 그런 건지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블랙박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도 못한 내용이었는데 망치로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은 바로 예비시모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혼자 차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 제 이름도 나오고 남자친구 이름도 나왔죠. 심지어 저를 호구라고 불렀는데 신나게 통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입을 다물기가 어려웠습니다. 블랙박스의 내용만으로 당장 가서 대체 뭐냐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이건 그렇게 화만 내고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농락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저에게 본인 자식보다 더 잘해주던 남친 어머니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준 거래처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거래처 사장님께 제 남자친구와 친구가 맞냐고 물었고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도 물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거래처 사장님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대답부터 하라고 다그쳤더니 결국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친구 사이는 아니다.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하고 친구다. 나하고는 그냥 몇 번 인사만 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사무실 오픈할 때 한 사장도 와서 같이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사진 보고 계속 소개시켜달라 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안 만난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돈도 잘 버는데 평범한 직장인을 만날 리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지만 너무 예쁘다면서 계속 소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해준 거라고 합니다. 뭐 사진 한 장 보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거기까진 이상할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100%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저는 예비시모와 남자친구가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아야 했고 그래서 저는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평소대로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귀기 전부터 남자친구는 저를 만날 때면 항상 장미 한 송이를 사왔는데 만나는 내내 빈손으로 저를 만나러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꽃을 사왔더라고요. 매일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 정성이 대단하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친의 핸드폰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런데 그때 회사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이트에 잘못 올라간 상품이 있다는 전화였고 그 말은 들은 남자친구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일을 처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노트북을 건네받고 급히 사이트를 열었는데 카톡이 로그인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동안 남친은 저를 마주보고 앉아 책을 보다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게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톡을 열어 카톡 대화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빠르게 일을 마치고 저는 급히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블랙박스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대충 짐작은 했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마침 바로 다음날 남친의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실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신 예비시모는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저는 오늘 보자고 하신 용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급해 차도 마시고 천천히 얘기하지 뭐. 제가 회사에 바로 들어가 봐야 하니까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얘기할게. 저기 내가 여기저기 투자하고 다니는 건 너도 알지. 근데 그게 문제가 좀 생겼어. 혹시 돈 문제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역시 사업을 하니까 바로 아는구나. 나랑 같이 투자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 투자처를 알아왔더라고. 내가 이번에 너네 신혼집 때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 투자만 잘 되면 은 집값도 한 번에 해결돼. 사실 이거 아니어도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집 한 채 사줄 수는 있는데 여기저기 돈이 묶여가지고 당장 빼지를 못하네. 그래서 저한테 돈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맞아. 얼마나요? 2억. 2억 정도는 저도 바로 드릴 수 있죠. 내가 그럴 줄 알고 너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래서 널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고. 그런데 어쩌죠? 통장에 2억이 있긴 한데 어머니께 드릴 돈은 없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남한테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니 곧 결혼 날짜 나오면 금방 결혼 준비해서 식도 올릴 거고 상견례까지 다 했으면 이미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제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이 무슨 장난이야? 못하겠다고 하면 끝이야. 제 말이요. 결혼은 장난이 아닌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을 하고는 바로 나와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제가 아는 모든 사실과 함께 이 결혼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아빠는 화를 크게 내셨고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 아빠는 저를 끝까지 믿고 차라리 식 올리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긴 게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결혼을 못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달라.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결혼을 안 한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본인 어머니가 나를 만나고 울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반문했고 너랑 결혼은 죽어도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마음 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혼 깨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떻게 되는데? 이혼해야 위자료 내는 줄 알지? 파혼도 마찬가지야. 상대가 파혼 요구할 때 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위자료 줘야 한다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일단 만나서 얘기해. 엄마가 당장 너 만나서 얘기해서 잘 풀어주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 사과도 하고 고치고 그럴게. 사과하겠다고? 감당할 수 있겠니? 무슨 감당?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하면 너도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 정도는 해야 돼. 우리들이 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건 내가 경솔한 거니까. 그럼 어머님 모시고 같이 와.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자며. 그래, 알았어. 모시고 갈게. 1시간 정도 지난 후 남자친구와 어머님이 찾아왔고 저희 부모님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인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낀 남자친구는 제가 왜 파혼 얘기를 꺼낸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본인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과를 하는 남자친구에게 원래 사과라는 게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거 들으려고 온 거잖아.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과한 거야? 의미 없이? 내가 널 잘못 본 거야,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니? 어른 놀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모시기는 척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어머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용서가 되겠어요? 저한테 일부러 접근한 사람인데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더 잘 알지 않냐? 너 그 거래처 사장하고 무슨 사이야? 친구라며.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도 아니더라? 그냥 건너 아는 사이라고 말하면 모양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친구로 하기로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난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날 사진 보고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소개해달라고 한 거였다 더군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겠지? 세상에, 아니 결혼까지 약속했으면서 이런 이유로 생사람을 잡아. 너 이러면 안 된다. 천벌받아.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너무 기가 막히네. 파혼하고 싶어서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너 혹시 남자 생겼니? 남자요? 제가 어머님 아들인 줄 아세요? 저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너, 내가 이거 절대 조용히 못 넘어가. 내 입에서 먼저 파혼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이번 일 책임져라. 우리 아들한테 상처 주고 너 잘 살 것 같아. 내가 이거 법대로 아주 위약금 제대로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네, 그러세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법대로 하면 너 생돈 날리는데 그래도 파혼할 거냐고. 저는 돈 날리는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그 자리에서 틀었습니다. 이전에 제 차 안에서 남친 어머니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는데 다시 들어도 너무 기막힌 내용이었습니다. 나 지금 우리 며느리 될 애랑 밥 먹었어. 얘가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이런 며느리 쉽게 얻는 줄 알아. 다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호구 물었잖아. 날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주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다니까. 에잉, 우리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아무튼 이것도 다 능력이라고. 계획이야 다 있지.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얘 만남을 얼마나 공을 들여놓은 줄 알아? 만나던 여자친구랑 정리하고 지금 며느리 될 애랑 잘해보려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니 지가 어쩌겠어. 시댁에서 돈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남친 어머니는 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처음엔 이게 뭐냐고 했다가 빚 얘기가 나오자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가 어디 있다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제 차 안에서 하셨어요. 아니, 저건 그냥 우리 엄마가 지인한테 웃자고 한 소리지. 넌 웃자고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니? 그리고 너 여자 있었잖아. 없어. 내가 무슨 여자가 있어. 생사람 잡지 마. 저는 남친이 발뺌할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카톡 증거도 다 보여줬습니다. 남친 노트북으로 확인한 카톡에서 본인 엄마와 주고받은 내용은 물론 전 여친과의 내용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던 대화 내용만 확인했는데 그중 여자 이름이 있길래 보니까 전 여친이었습니다. 저와 조건을 비교해보니 제가 더 나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와 만나면서 전 여친을 정리했던 겁니다. 문제는 정리해놓고 최근까지 서로 연락하며 지냈다는 거죠.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못하게 해야지. 그걸 이용해서 빚 갚을 생각을 하나요? 엄마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대로 하세요. 저도 그럴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그런데 나 너 만나면서 정말 좋아서 만난 거야. 그건 진짜야. 끝까지 거짓말이네. 내가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니까 믿어줘.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러고는 남자친구가 본인 친구한테 보낸 톡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 비에 맞추기 너무 힘들다며, 전 여친이 너무 생각나서 미치겠다며, 결혼해서 몰래 만나도 되냐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제대로 망신당한 두 사람은 쫓겨나듯 집에서 나갔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만나면서 다른 여자도 동시에 만났다는 톡 내용은 물론 돈을 목적으로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까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남자친구 측에서 그 어떤 것도 입증해 내지 못하게 되자 용서해달라며 몇 번 찾아왔는데요. 괜한 시간 낭비였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있어서 쉽게 들어오지 못했고,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니 저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저 역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소송이 끝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예상한 대로 남친 측에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돈을 받아내기보다는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소송도 끝나고 더는 보는 일이 없길 바랐는데, 제 남친은 제가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폰으로 저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보고 싶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 간다, 문자 보면 전화 달라는 등등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계속 무시하자 100통이 넘는 전화를 하는 소름 끼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에 숨어있던 전남을 아빠가 발견하게 되면서 바로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문자 내역과 통화 내역을 제출하면서 스토커 신고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한 번만 더 집 근처에서 내 눈에 보이거나 우리 딸한테 모르는 번호로 연락하는 날엔 바로 실형이라 하였고, 실형이라는 말에 겁이 났는지 전 남친은 그날 이후로 그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하면서 빨리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말 진실된 사람을 만나면 모를까. 저는 일하면서 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